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3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을 잡으려고 하는데 조금 불법을 했기로서니 거의 이런 투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부분은요, 이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그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일부가 단독 입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단독 입수한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거는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가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최초로 단독 입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왜냐면 4번에 걸쳐서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가 106쪽짜리 A4 용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4번째가 14쪽짜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왜 이런 걸 제보를 하게 돼 있는가, 그리고 누구인가라는 걸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정한 정도로 이 사건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익제보의 제보자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언론사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알 수가 없죠, 현재. 근데 아마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양은경 기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론사의 불문율이라는 게 이 제보자나 취재원을 물어보기도 뭐하고, 물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답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물어보는 정도, 추정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 싶고, 결국엔 나중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도 드러나는 거 각오를 하고 지금 제보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공익제보자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이 공익제보한 내용에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의 불법을 계속 수사하지 못하고 중단한 당시 판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 2년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바로잡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했다. 이건 이제 공익신고의 취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불법 정보 조회 등의 혐의를 규명하여 단죄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건 본인을 자책하는 것이고, 수사를 중단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신고인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다. 공익신고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는 전혀 없었다.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에 처벌해야 진정한 법치국가다. 적법 절차의 원칙은 선언적 법률에 그치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를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선 앞에 부분에 계속 수사하지 못하고 중단이라고 한다면, 수사의 직접 라인선상에 있구나, 이러면 검사겠죠. 우선 검사.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받은 후에 긴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교수 출신 장관 박상기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출입국본부장 차규근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파견검사 이규원,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혼자 한 일일까? 수없이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규정을 했고요. 이건 이제 자기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공익제보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처음에 진행이 됐냐면, 엉뚱한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뭔가 자기에 대한 수사가 곧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럼 그 정보를 누가 줬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공무상 기밀 누설이니까. 왜냐하면 범죄 정보를 그 범죄 정보의 직접적인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전달해 줬다고 그러면 그 중대한 범죄죠,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공익법무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누설한 것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혐의를 잡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다가 이 수사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 수사 정보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사 정보죠. 내사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지를 수사해달라.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합니다. 법무부가.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그거를 수사를 한 검사가 있었겠죠. 근데 그 검사가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서류를 조작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출국 조회를 하고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내용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 김학의 전 차관한테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네준 사람 그것도 수사해야 되지만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대검에서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대검에 두고 왜냐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형사부니까 이 형사부에서 수사하던 걸 보고하면요. 대검의 이런 비리는 대검의 반부패부로 보고합니다. 그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이성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보고했더니 수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거는 이렇게 해서 동부지검장이 추인까지 했는데 그래서 다 정리된 거야.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써.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 사건을 그냥 덮습니다. 거기서 끝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거기서 덮여져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제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상황, 그 다음에 관련 증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검에 보고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장한테 전화했다는 사실 이것까지도 거기에 전화했는데 동부지검장이 거절했다. 이것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상황, 그 다음에 대검에서 벌어진 일, 그 다음에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관리본부 직원들끼리 뭐 단톡방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법무부의 이종근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죠. 이종근 장관 정책보좌관이 뭐 와서 싹 정리를 하고 뭐 이러고 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 카톡방 뭐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다 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수사를 한 내용을 보고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알 수 있는 대검 법무부,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본부 직원 뭐 이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뭐 대검이나 이런 데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보고 체계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수사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검사가 있고 안양지청에 차장검사가 있고 지청장이 있고 이게 이제 수원지검으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대검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수사를 중단하게 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니까 수사의 개선 라인선상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중단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보고받은 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검사는 아닐 것이다. 일선검사는 자기가 수사를 했으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받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받은 후라고 한다면 일선검사는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주임검사는 아닐 것이고 그러면 안양지청, 차장, 지청장, 수원지검, 대검 이렇게 이제 좁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 상황까지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 이게 공익제보자가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한 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명일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대검에서 알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공익제보를 하니까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공익제보를 이랬을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닌데, 일단 전체적인 맥락과 이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무부, 대검, 뭐 출입국관리본부 얘기를 쭉 했는데 보고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된다면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에서 대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이 법무부와 대검과 출입국관리본부 직원 뭐 이것까지 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건대는 당시에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심지어는 이 공익제보 내용에 보고하지 않은 것까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자꾸 이걸 찍어 누르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보고를 다 하려고 준비했던 걸 아예 보고를 못한 겁니다. 이거 보고해봤자 또다시 뭐 조작하라고 그 지시가 내려올 거 뻔하니까, 이거는 후일을 위해서 내가 그냥 기록으로 가지고 있자 하는 것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간 보고 라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검은 아니고, 그렇죠? 대검은 최종 보고를 받았을 텐데 보고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가지고 있다. 사실 보고하지 않은 내용은 어디에서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임 담당 검사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 표현해 보면 보고받은 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검사가 차장 검사나 안양지청장까지는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보고를 중단시킨, 이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고를 안 했다, 수원지검이나 대검에 보고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도 했고 보고를 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검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물론 대검도 보고를 받고서 또 하는 입장이 되긴 하죠. 그러나 대검은 반부패 부장이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손에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러면 대검 그 이하 단계에서 멈췄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주임검사 아니고 대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안양지청장, 그 다음에 수원지검 뭐 정도가 남는데, 수원지검까지 보고가 됐다면 아마 수원지검에서는 수원지검에서 이제 고검에 또 수원고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체계가 올라갔을 텐데 아마 거기까지도 안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보고받은 후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너무나 상세한 내용까지 하면 보통 그 상부보고는 그렇게 상세한 내용까지 다 첨부해서 보고하진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것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그러니까 담당했던 검사 말고 그 위에 중간 보고자, 안양지청의 지청장이나 차장검사, 아마 이 정도가 공익제보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좁혀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공익제보 내용을 다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좀 이렇게 좁혀봤는데, 어차피 이 내용은 나중에 가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또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계속 뭉개고 있으니까, 안양지청의 지금 지청장과 차장검사가요, 과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뭉개는 걸로 보고 수원지검에 재배당했지만, 그런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누군지, 공익제보자가 누군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 안양지청장이나 안양지청 차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수사해라, 이렇게 재배당을 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정컨대. 만약에 공익제보자가 수원지검 출신이라면 그냥 다른 곳에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은 당시에 안양지청장이나 차장검사 정도가 지금 공익제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 저의 추측인데, 이거는 나중에 누구인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하튼 이 사람이 정말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결국은 검찰도 개혁되고 법무부도 개혁되고 권력기관도 개혁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짓을
컨트롤 타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와대. 청와대도 정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